이번 주 총 금액은 56만 8,70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안녕하세요. SBS 라디오의 이선아 PD라고 합니다. 아까 그 총 금액은 56만 8,700원. 8,7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새로운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배우에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리온 대표님이신데요. 이분이 약간 미친 듯이 책을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직접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김리온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신발 만드는 디자이너 김리온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사세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책 팟캐스트를 해보자 하고 아주 신이 나서 뭔가 이렇게 뭉쳐서 시작을 해보고자 했는데 막상 제가 산 책들을 정리하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건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새삼 실감을 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내가 벌어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살 수 있게 된 이후부터는 저도 의식을 못한 채 책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김리온 대표님 말씀 중이신데 제 옆에 또 후배 PD 2명이 있거든요. 인사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태욱 PD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광현 PD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또 유일한 청일점을 맡고 계시죠. 임광현 PD는 또 책 프로를 지금 진행을 팀 맡고 SBS의 있다고. 책하고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김선아의 책하고 놀자, 김선재의 책하고 놀자. 아니 맞아요? 프로그램 담당 맞아요? 아직 시작을 안 해요. 시작을 아직 안 이게 했어요? 올라갈 때쯤이면 시작이 이거 될 겁니다. 업로드할 때쯤에 이제 8월서부터 김선재의 시작이라서. 책하고 놀자를 맡게 되셨고, 저 또한 예전에 책하고 놀자를 한 몇 년 맡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건 사실 저랑 또 친한 배태욱 PD, 아까 인사드렸던 배태욱 PD가 김리온 대표하고 지인 사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자기 아는 언니 중에 신발 브랜드 신을 이끄는 CEO 어떤 언니가 계시는데 이 언니가 책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데? 라고 했더니 약간 책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갔었어요. 근데 이분이 또 되게 재밌는 게 리온 서재라는 어떤 서재 공간을 오픈해가지고 그것도 사비로 오픈해서 운영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수다를 떨다가 안 되겠다. 이분하고는 팟캐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구나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첫 시간이라서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오늘은 진짜 리온 대표님이 왜 이렇게 책에 빠졌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팟캐스트를 끌고 갈 건지 같이 좀 중지를 모아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리온 대표님 다시 이야기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이제 책을 많이 사셨다 이랬는데 그래도 또 CEO시기도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책을 많이 사면 일단 돈도 돈이지만 그 공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집이 뭐 작아서 그렇긴 하지만 책을 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주저하거든요. 이게 책에 무슨 뿌리가 달린 건지 감자처럼 막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하면 이게 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 어떻게 지금 그 공간을 잘 마련해가지고 책을 정리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생각이 조금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막 꽂히면은 그 다음 일, 그러니까 책장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거는 닥쳐야 그때서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막 사요. 막 사다가 어느 날 이 많은 책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깨닫게 된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책은 정말 제일 고민인 게 무게와 부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몇 년 전부터는 사실 그냥 단행본에 속하는 것들, 뭐 그 글이 많은 책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읽으면 무조건 나눠주자. 어떻게든 처리하자. 이랬었고요. 그래도 이제 처리하는 속도보다는 사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점점 책이 쌓여서 사무실에도 두고 집에도 두고 엄마 집에도 두고 동생 집에도 두고 모두에게 민폐가 되는 생활을 하면서 정말
모두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사무실에선 사무실대로 책 좀 치워달라. 집에 가면 또 직원들이 네. 네. 이 정도 책은 별로 없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러면 사무실에 이렇게 책 많은 데가 어디냐고 이렇게 저한테 버럭할 정도로 아니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버럭하세요? 아 여기 SBS가 안 그런가 봐요. 감히 대표한테 저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고 사실은 이해했어요. 그 책이라는 게 제가 관리를 하지만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청소도 계속 해야 되니까 보는 사람들이 어떤 직원은 숨 막히니까 좀 치워달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보는 것도 싫다고 막 그러는 직원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되게 궁금한 네. 게 책이 어느 정도로 많았길래 직원이 그렇게 대표님한테 항거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 이렇게 지금 보이는 사이즈, 그러니까 뭐 한 원룸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한 10평 정도 네, 뭐 되는? 10평 정도 원룸이면은 이거 한 사면 채울 정도의 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무실은 이거보다 훨씬 크니까 그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저희 워낙 신발 만들고 워낙에 다른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구석구석 책이 있는 게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근데 뭐 오브제로 좀 예쁘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처음에는 좀 직원들도 함께 보고 싶은 책들 위주로만 갖다 놨었는데 이제 짐이 많아지고 책이 많아지고 저희가 다뤄야 될 짐이 많아지면서부터는 책이 오브제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보라고 갖다 놔도 이제 그게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왜 저걸 나한테 보라고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고 하니까 점점 이제 처음엔 조심스럽게 불만을 얘기했겠죠. 그러다 오래되니까 이제 세게 이걸 한번 찝어주시면 좋겠는 게 초반에 56만 8,700원이 네. 이번 주 아. 안에 소비한 책값입니다. 이게 몇 건이죠? 38건. 네, 38건이. 하루에 보통 이러면 한 5건 정도를 사셨다는 그러네요. 얘기잖아요. 엄청 많은 거죠, 이것도. 이걸 이렇게 매주 이렇게 사시는 거죠? 지금. 뭐 평균으로 따지면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덜 살 때도 있긴 하지만 비슷한 대체로 수준으로 이 가야 정도. 되는 거죠. 예. 대체로 이 정도 네. 매주. 네. 이렇게 사신 지가 대충 한 몇 년 되신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산 거는 제가 보니까 2018년부터더라고요. 2018 네. 오. 저의 그 어플의 역사를 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근데 이렇게 심하게 사지 않았을 때도 남들보다는 많이 사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게 책 쇼핑 중독이 이 책 서점 어플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편리해지면서부터 제가 더 쉽게 손쉽게 여러 권을 사게 된 것 같아요. 디지털 이코노미가 낳은 괴물이네요. 아니 너무 재밌었던 게 어쨌든 서점 대표시란다. 신발 대표시고 사실 저는 조금 지인으로서 옆에서 보면서 좀 웃겼던 게 점심 약속을 잡아서 가끔 밥을 먹는데 잠깐만 나 뭐 좀 해야 돼 이러고서는 어플을 켜서 쿠폰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500원 사실 1,000원이잖아요. 네. 물론 적은 돈이라고 하면 적은 돈인데 그냥 사셔도 되는데 그거를 어플 지금 몇 개 깔고 계시죠? 많이 깔아놨어요. 지금 인터파크 도서, 알라딘, 예스24 도서, 동방북스, 웬디북, 반딘 루니스, 교보문고, 핫트랙스, 아마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저거를 매일 저 모든 어플에서 항상 쿠폰이 나오는 건가요? 매일 나오는 거는 교보문고고요. 교보문고만 매일 나머지는 매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거를 뭐 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비 오는 날이면 뭐 비 온다고 쿠폰 주고 뭐 그거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이것도 보니까 접속하면 접속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선착순 몇 명. 그쵸. 이거를 그러니까 항상 어플을 껐다 켰다 하면서 이제 500원, 1,000원 쿠폰 받으시려고 목숨을 거시는 걸 보면서 전 좀 되게 독특하다고 또 생각했어요. 이게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사랑하시지만 그거만큼 쇼핑하는 것도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책을 좋아하는 분은 제가 그렇게 만나본 기억이 예, 가물가물해요. 있었나? 막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대표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확실히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쇼핑을 즐기기는 해요. 그리고 책은
책은 쇼핑 자체도 즐겁긴 한데요. 이것저것 둘러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쇼핑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 옷 살까 저 옷 살까 고민하는 것처럼 그것 자체도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요새 이제 어플이 잘 돼 있다는 것들이 어플마다 어떤 거는 작가별로의 책을 살펴보기 굉장히 쉽게 돼 있다던가 어떤 거는 그 주제별로 살펴보기 쉽다던가 어떤 거는 출판사에서 준 서평만이 아닌 자기네들의 MD들의 어떤 글을 넣었다던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돌아다니면서 읽는 재미가 꽤 커요. 이제 어차피 내가 수시로 들어가서 보니까 500원, 1000원이라 해도 놓치지 말고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A라는 책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방식이 그 어플마다 다 네. 다르고 네. 거기 또 이렇게 쿠폰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면은 좀 다른 서점에 비해서 더 싸게 살 수 네, 있는 네, 그렇죠. 그런 노하우가 있다는 네. 거죠.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제 뭐 사고 싶은 책이 담겨 있잖아요. 장바구니에. 그러면 아까 어플이 굉장히 여러 개였으니까 서점별로 할인율은 비슷하긴 하지만 또 이벤트가 걸리거나 이런 그쵸. 것도 다 꿰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책은 사실 도서 정가제 때문에 어떤 그 금액적인 이벤트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어떤 그 각자 서점 어플에서 만드는 굿즈 있죠. 네, 그거에 따른 중요하죠. 이벤트. 네. 굿즈 중요합니다. 저 이제 워낙 쇼핑하는 게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 굿즈엔 흔들리지 말자인데 한 번씩은 사요. 근데 너무 귀여운 것들이 나오면 근데 이제 그런 거 잘하는 서점 어플이 또 따로 있고. 근데 수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가 어떤 책에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잘 아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임강윤 PD랑 배태욱 PD는 한 달에 몇 권 사세요, 책? 저 한 달에 한 권도 안 살 때가 좀 있고 네.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사게 되는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저는 원래 딱히 서점을 가서 새 책 이번에 뭐 나왔지 이렇게 살펴보는 취미는 별로 없고요. 근데 그냥 제가 지금 뭐 따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은 읽고 있는데 그렇게 읽고 나서 혼자 내 쪽으로 이제 별점을 매겨 봤을 때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면은 소장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거든요. 근데 또 뭐 그렇게 뭐 베스트셀러 이런 라인에서 고르는 건 아니라서 아무튼 평균 내보면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한 달에 4권 읽으면 한 권 정도는 이제 4점을 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책 같은 걸 사고 그러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먼저 그렇죠. 처음에는 읽다가. 이제 아무 책이나 내 책장에는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런 신념 아닌 신념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어떻게든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고. 근데 그게 또 이번 주 안에 읽어야 되는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도서관에서 이미 다 대여 중이어가지고 그렇게 못 빌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는데 그렇게 샀다가 별로인 경우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럼 별로인 그러면 다시 또 경우에는 팔아야죠. 팔아요. 되팔고 그런 식으로. 야, 그러면 임강윤 PD 서재에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그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무 책이나 들어올 수 없어. 배태욱 PD는 저는 한 달 기준으로 몇 권 정도 사시나요? 그냥 1년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는 뭐 한 2권.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전 책 읽는 거를 요새는 그다지 이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만화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만화책 사는 거에 돈을 아끼지 않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가장 하수 레벨로 제가 참여한 거고 이제 안 읽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는 김리온 대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제가 대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거 시작한다고 해서 책 한 권을 사긴 샀어요, 저도. 오, 네. 1년에 몇 권 안 사시는 네, 분이. 안 사는 거 이제 7월 말이니까 7개월 만에 한 권을 산 거죠, 저도. 그래서 그래서 그 요리책을 이거랑 상관 있는 거 맞아요? 느낌 와. 저는 요리책을 그래도 거금 5만 원을 주고 요리책을 샀습니다. 네. 네네. 또 요리책이 비싸잖아요. 네, 맞아요. 비싸더라고요. 두껍고. 네. 사진도 많이 들어가 네. 있고.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네, 그 근데- 줄리 앤 줄리아라고 영화에 나온 네. 그 요리책이 또 60년 만에 한국어로 번역돼서 발간됐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좀 되게 재밌게 봤어서 책 제목이 뭐예요, 정확하게? 뭐 요리법인데 자, 배태욱 PD는 7개월 만에 네. 책을 샀는데 책 제목을 정확하게 줄리아의 요리법인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리온 대표만큼은 아닌데 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다 할 취미가 없는데
굉장히 좀 지루하죠. 누군가가 너 취미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나 정말 책 읽기야라고 대답하는 부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권 이상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는 책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언급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고리로 좀 이 책 궁금하다 하면은 일단 좀 사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광현 PD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죠. 제 서재에 들어오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약간의 호기심만 네, 트리거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이제 니온 대표님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배우자분도 네. 그 뭐랄까 좀 불만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쵸. 네. 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텐데 착하신가 보다. 저희 남편은 막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러다 어느 날 터트리려나? 그냥 농담식으로. 하지만 그 농담이 저거 굉장히 불만이구나. 그러니까 느껴지게끔 하는데 저희 딸이 지금 9살이거든요. 근데 딸 말고 네가 독립할 생각은 없니? 뭐 라든가 이런 식의 말을 농담식으로 하면은 저도 이제 알아들어요. 이제 조심해야 되는구나. 좀 책을 사도 집에 가져오지 말아야지. 내지는 뭔가 잘 정리해놔서 마음 거스르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저도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 책들이 대체로 회사로 가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폭발하고 대표님 이게 뭔가요? 진짜 다들 제가 책 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네요. 그러면 그 9살짜리 딸은 네. 어떤가요? 엄마가 책을 이렇게 사는 거를 보면서 네. 뭐 어떤 반응을 했다던가. 제가 그 서재를 꾸린 게 사실은 이 책을 자꾸 사고 있는 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농담식으로 이제 사무실에 놀러 오거나 저한테 놀러 온 친구들한테 책을 실컷 보여준 다음에 나 진짜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를 진짜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것 같아요. 항상 저의 고민이었고 그거에서 발전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내가 산 책들, 소화가 안 되는 책들 누군가와 함께 본다면은 나도 이 고민이 줄어들 것 같고 그 굉장히 나한테도 큰 즐거움이겠다 해서 서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공유 책장, 공유 서재 뭐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해서 만든 건데 저는 제 아이가 제가 책 보는 거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을지를 신경을 안 쓰고 저 혼자 책을 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아이가 서재에 놀러 왔는데 사람들이 놀러 온 사람들이 책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엄마가 아끼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 눈에도 항상 많이 사고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고 누군가가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그게 조금 충격이긴 했어요. 그 뭐 애한테 비춰지는 것도 아무리 이제 주위에선 다 그래요. 책이니까 괜찮다. 책 많이 보는 모습은 좋다 하지만 이렇게 좀 집착적이고 과한 모습은 조심해야겠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죠. 서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서재를 처음에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사비를 들여서 네. 서재를 지금 열고 계신데 들으시는 분한테 서재 소개를 조금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재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자유롭게 놀러 오세요를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성수동에 3층의 어느 공간에 그러니까 거의 50평이기 때문에 작은 공간은 아니고요. 책은 세보진 않았어요.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책은 몇백 권 이상 넘어가면은 세다가 이렇게 어지러워져요. 공감합니다. 네. 무한 공감. 네, 그래서 그냥 몇 권 있는지 알려고 하지 말자 나도 해서 세보지는 않았는데 오신 분들이 10,000권 가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거기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제가 해외 배송을 해서 산 책이라던가 지금은 뭐 쉽게 구할 수 없는 책 아니면은 집에 보관상의 문제로 이런 책까지는 안 사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저는 막 샀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봐도 되겠다 싶어서 그런 거 위주로 가져다 놨다가 지금은 꽤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와서 실제 책을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외의 책들 그러니까 집에서 좀 짐을 덜 수 있을 만큼 많이 갖다 채워놨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책을 읽으러 오시는 분들도 좋고 아트북 같은 거 쉽게 이제 사보지 않는 것들 아니면은 서점 가면은 비닐에 쌓여져 있어서 뜯어보지 못하는 책들 이런 것들 와서 편히 보시라고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보다가 이게 네. 책이 손상될 수 있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책 자체에 대해서는 뭐 신성시라고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책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찬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물건에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든 물건으로는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자를 항상 타이르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책을 굉장히 깨끗이 보는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책장을 이렇게 쭉 편다던가 뭐 책을 함부로 접는다던가 밑줄 친다던가 이런 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다들 책이 다 새 거 같다고 많이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자체는 책을 분명히 깨끗이 보고 있고 나도 모르게 아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물건은 다 같이 공유하는 기쁨이 더 클 수 있으니까 나만 보는 것보다는 그 책 상할 것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갖다 놓은 거고 실제로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책들이 손탄 티가 나요. 그래도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냐 아니냐로 따지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정말 가끔 한 대단한 번씩 건데. 그런가요? 그럼요. 왜냐면 저도 그 리온 서재 한번 놀러 갔을 때 놀랬던 게 책을 다 보셨을 텐데 책 보관 상태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밑줄도 안 그으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밑줄 팍팍 긋는 스타일이거든요. 분명히 다 완독을 하셨을 텐데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해. 근데 이거를 공유 서재로 여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면은 때도 묻힐 수 있고 커피를 흘릴 수도 있고 네. 그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굉장히 단단해야 할 텐데 그걸 또 막상 겪으면은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살짝 흔들려요. 네. 근데 가장 이 마음- 분노했을 때가 분노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책에 정말 커피 튀어 있고 이랬을 때는 좀 놀란 정도였고 근데 분노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예뻐하던 동생이었는데 책을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서 쟤한테 저런 면이 있었네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평가하게 되는. 근데 차라리 안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안 보고 책이 좀 상해 있는 거는 그렇게 속상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내 눈앞에서 현장에서 책을 검거했을 때 막 함부로 다루고 있으면 제가 저런 애였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놀러 가 보세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뭐 여의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정말 재미있는 공간이에요. 네. 저 거기 한번 갔을 때 진짜 눈이 휘둥그레졌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쳐야 되나요? 지도에? 리온 서재라고 리온 검색하시면 돼요. 성수동에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옵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 예약을 해야지 갈 수 지금은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4단계라서 그래 놓은 상태고 4단계 아닐 때는 사실 북적북적하게 많이 오는 곳이 아니고 공간 자체도 좀 넓다 보니까 예약을 하진 않았어요. 신기한 책도 많고요. 예쁜 책도 많고 그리고 되게 또 다양해요. 진짜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들도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그럼 저희 슬슬 김리온 대표님이 이번 주에 산 책들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38권을 사셨는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안 될 테니까 광현 PD가 한 10권 정도 골라서 쫙쫙 읽어주시겠어요? 책 목록을? 총 38권 중 12권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조던 스콧의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서민아의 미술관에 간 물리학자,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 최혜진의 유럽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 정여울의 빈센트 나의 빈센트, 시카와 유키의 은하에 죽지 않는 아이들에게, 김진우의 앉으세요 앉지 마세요, 메리언 울프의 책 읽는 뇌, 데브라 앤 맨커프의 처음 보는 비밀 미술관, 조안 코넬라의 조안 코넬라 존조, 사이먼 크리칠리의 자살에 대하여, 그리고 김건종의 마음의 여섯 얼굴입니다. 이렇게 12권만 일단 소개해드렸고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3권을 한번 추려서 같이 이야기해볼까 해요. 첫 번째 책은 조던 스콧의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동화책이네요, 대표님. 그렇죠.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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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주변 사실 어린이 리뷰를 들려줄 만한 어린이들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읽었을 때 어떨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주변의 어른들은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봤다고 하고 이게 시드니 스미스라고 이 책을 그린 조던 스콧은 글을 쓴 거거든요. 시드니 스미스라고 이 책을 그린 작가가 있는데 저는 이 작가의 그림이라면 무조건 사보는 편이에요. 이 작가는 그림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 예.
고요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 막 격동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쓸쓸함, 외로움 이런 모든 것들 뭐 애정 이런 게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그림책을 그린 작가를 너무 좋아해서 일단 책 소개도 자세히 보지 않고 샀었어요. 근데 지금 이 책을 이번 주에 구입을 했는데 사실은 구입한 게 이 책 나오자마자 샀었고 이거는 선물을 하려고 또 산 거였는데 이 책은 저의 올해의 책이에요.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 책을 보고 잘 우는 편이 아닌데 이 책 보고는 한참 울었어요. 이 글을 쓴 작가가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해요. 말을 좀 더듬는데 그 더듬는 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되게 본인이 자란 곳의 자연 풍경과 아버지의 어떤 대처법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 이거를 한 편의 그림으로 풀어낸 건데 이 짧은 이야기가 아빠와 주인공이 자란 자연 환경이 모두 느껴지는 고스란히 느껴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오는데 전 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더 투영이 돼서 더 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저희 서재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서재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좀 추천해 드리는 책을 좀 보시겠다 하는 분이 오시면 좀 막 이렇게 뽑아서 보여드리는데 저 책은 웬만한 어른들이 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도 참 아름답네요. 네. 지금 책을 가져오셔서 대강 넘겨서 보고 있는데 저는 되게 원서로 사셨어요, 일부러? 제가 처음에 산 거는 한글판이었고요. 네. 처음에 출간됐다 했을 때 아마 동시 출간한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작가다 보니까. 처음에 출간됐다는 거 광고를 보고 바로 한글판으로 샀는데 원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혹시 구성을 바꿨을까? 아니면 책 종이질이 달라졌을까? 아니면 이제 그림이 있다 보니까 그 컬러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원서를 구매를 한 거고 이제 요즘에 주변에 선물하려고 산 거는 이제 한글판이긴 한데 거의 똑같아요. 보통 그림책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하면 구성을 바꿀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은 구성도 그렇고 번역도 너무 잘하셨고 뭐 판형이라던가 종이 질이라든가 거의 똑같아요.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네. 저분은 책을 원서랑 한글판을 두 권 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하려고 여러 네. 권 사기도 하시죠. 네. 이유가 되게 재밌었어요. 구성이 달라졌는지 종이질이 달랐는지 이것 때문에 보려고 두 권을 다 사신다고 들었을 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이게. 하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그 종이의 재질이라던가 네. 아니면 글자의 중요하죠. 배치라던가 이런 뭐 타이포그라피에도 네, 영향을 맞아요. 많이 받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너무 정확해요. 음. 제가 제일 궁금할 때가 그러니까 제가 디자이너여서 더 그런 걸 것 같아요. 보통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물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요. 네, 그렇죠. 글 읽는 것 자체도 좋아하지만 책의 물성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좀 더 유난한 게 아무래도 일이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원서 제목에 저거는 글자 자체도 디자인의 하나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글자로 바꿨을 때는 디자인을 어떻게 소화했을까? 이게 궁금하면은 두 가지 본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요새는 인터넷으로 사다 보니까 그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사진밖에 못 보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내용이 궁금해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거죠. 아까 개인적인 네. 이야기가 투영됐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한 소년의 성장 스토리인데 네. 아버지가 옆에서 그 강물을 배경으로 네네. 뭔가 이렇게 가르침을 네네. 준 혹은 소통을 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김리온 대표님의 어떤 자전적인 요소가 그렇게 투영이 됐을까요? 이 책에 읽을 네. 때? 저는 저희 아이가 발달이 좀 느려요. 그래서 말이 좀 느린데 말이 느린 것 중에 좀 문제라고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발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 치료도 받고 있는데 저기서 그 제목 그대로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가 아버지가 들려준 말이에요. 너는 강물처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아이한테 항상 똑바로 말해야지. 발음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까지밖에 생각을 못 해봤지. 너가 말하는 건 어때? 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저 책을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이는 말하는 게 굉장히 새처럼 경쾌해요. 근데 저는 이 장점을 칭찬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 책을 읽고 그래서 더 제가
한 번도 책 읽고 운 적이 없는데 진짜 펑펑 울고 이제부터 아이한테 똑바로 말해야지 발음 이렇게 해 이거보다는 칭찬부터 해주고 고치고 싶은 거를 그 나중으로 근데 지금 몇 달이 지나서인지 까먹고 있었네요. 지금 아니 저 지금 소름 끼쳤어요.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한 말이 너는 강물처럼 네. 말하잖아. 네. 그럼 대표님은 딸한테 너는 새처럼 말하잖아.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줬어요. 아름다워라. 그래서 저 책 읽고 바로는 그렇게 해주고 음. 지금 까먹고 있었다는 거를 지금 발견했어요. 전 남편한테 너는 돌처럼 얘기하자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보지 않았지만 네. 너무 보고 싶네요. 책을 그러게요. 읽지 않는 사고 싶네요. 저조차도 저는. 네. 심지어 아까 이 오. 시드니 스미스라는 네. 이 그림이 너무 너무너무 좋죠. 좋아서 지금 시리즈를 시드니 스미스 네. 작가님이 그리신 책들을 여러 권 가져오셨는데 다 너무 소장하고 싶은 네. 모욕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다 원서들이에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는 원서도 있고 한글판도 있는데 다른 거는 저 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네. 다른 책들도 다 우리나라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글판으로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광현 PD. 네. 좀 욕구가 저 이거 있나요? 사실 점심시간에 가서 교본 가서 읽었거든요. 네. 어머나. 5분도 안 걸렸어요. 네. 5분도 안 걸렸는데 제일 놀란 거는 동화책을 정말 한 초등학교 이후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저는 뭐 아이를 키우지도 않고 딱히 뭐 동화책을 읽을 일이 없으니까 그새 뭐 트렌드가 바뀌었나 아니면 이 책이 특이한 건가 싶었던 거는 한 페이지에 여백 없이 일단 그림을 꽉 채워놨더라고요. 네. 뭐라고 할까요? 상하, 뭐 좌우 여백 같은 거 없이 그냥 꽉 채워놓고 음. 글이 있고 그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놓는 식이 아니라 그림 사이사이에다가 글을 좀 배치해두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글은 정말 적고 뭔가 영화관 온 듯하게 게다가 또 스미스 이분이 그림을 되게 그런 식으로 그리는 그쵸. 것 같다는 네. 느낌도 받았어요. 시드니 스미스. 되게 영화관에 온 것 같이 내 앞에 이렇게 네, 쫙 펼쳐져 있는 그렇군요. 듯한 느낌? 네. 책 자체도 작은 책이 아닌데 거기에 여백 없이 그림만 꽉 차 있으니까. 네. 게다가 이 책의 백미는 제가 봤었을 때 중간에 한번 이렇게 쫙 책갈피처럼 입체북처럼 부분이 펼쳐지는 있죠. 부분인데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살짝 소름 돋았어요. 읽으면서. 그것 때문에라도 저도 이거 되게 살만한 어. 가치가 있지 않나. 뭔가 되게 제가 기분이 좋네요. 제가 쓴 책도 아닌데. 근데 정말 이게 정말 이 시드니 스미스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제가 그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림책을 들고 온 거예요.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책 말고 그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말고 다른 책을 봐도 흑백에서 어느 컬러 하나로 사람을 확 사로잡는다던가 그림만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님의 그림은 정말 추천이에요. 그러게요. 저도 팟캐스트 녹음 끝나고 서점에 들러서 이 책을 사볼까 합니다. 소장 네. 가치가 있어 네네. 보여요.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진짜 사고 싶어요. 저는 원래 그림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올해 두 번째 올해 두 책인가요? 번째 책이 될 것 사셨네요. 축하합니다. 낚이셨네요. 네. 이럴 수가 낚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에 임하했는데 이제 강력한데요 처음부터 지금. 그러게요. 조던 스컷 지은이고요. 그림은 시드니 스미스의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저희 한번 살짝 다뤄봤고요.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갈게요. 시키와 유키의 은하에 죽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 책 만화네요? 네, 만화예요. 두 권짜리? 네, 두 권으로 완결이 되는 만화인데 이거는 사실 막 제가 작가를 안다거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크게 설명해 드릴 만한 건 없는데 그리고 그림체도 굉장히 단순하고 귀여워요. 근데 이제 저는 직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귀여운 그림으로 뭔가 이렇게 심오하고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점수를 후하게 주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만화 그림체가 왜 이러냐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단순한 그림체거든요. 일본 만화에서 굉장히 자주 본 적이 있는 듯한 소재예요. SF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 사라진 어느 우주의 어느 공간에서 남매만 있어요. 뭐 엄마도 출연을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살아남은 남매들의 이야기인데 저는 분명히 읽는 동안도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단순한 그림체에 두 권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으로 어떻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읽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은 생각이 들게끔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 책에 저는 점수를 준 점이었어요. 재밌어요. 이 재밌고. 책은 어떻게 알고 구매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어플을. 그래서 신간 소개를 아, 그리고 또 이메일을 다 받아보거든요. 맙소사. 그러니까 신간을 웬만한 거는 그래도 이제 서점에서 광고를 하는 것들이다 하면은 그런 것들은 놓치지 않죠. 근데 가끔 이럴 때는 있어요. 요즘은 결국에는 다 이제 광고 마케팅이다 보니까 정말 좋은 책이어도 작은 출판사거나 광고를 할 돈이 없으면은 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웬만한 신간 광고하는 거는 다 알죠. 아, 얘도 이 시카와 유키 이것도 광고를 통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광고라는 게 이제 그 어플에 들어갔을 때 메인에 뜬다던가 아. 이메일로 온다던가 이런 광고를 말하는 건데 네. 아. 그런 거에서 발견하고 뭔가 이렇게 그 표지에서 그 끌림이 있긴 했었어요. 그 광고한다고 모두 클릭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클릭하고 읽었는데 SF여서 제가 제일 관심 없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추리 소설이라든가 이런 거 잘 안 읽는 편이어서 그냥 이렇게 스쳐갈 뻔했는데 글을 읽다 보니 이거는 좀 만화로선 재밌을 수도 있겠는데 하고서 사봤고 2권밖에 안 되니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봤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 남매들이 죽지 않는 존재들이어서 죽지 네. 않는 남매들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은하철도 오. 999도 생각나고. 네네. 그 소재 자체는 일본 만화에서 굉장히 여러 번 본 듯한 소재예요. 그러게요. 네. 이 책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아할까요? 저는 제일 크게 왔던 게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음. 제일 크게 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우울하거나 마음에 좀 그런 분들이 읽고 오히려 푹 빠져서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은 다른 문제들은 좀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저 그래서 천문학 책 잘 읽거든요. 그쵸. 우주의 네. 먼지. 나는 맞아요. 우주의 먼지일 뿐이야. 굉장히 회사 일이 힘들고 맞아요. 지칠 때 그런 책 읽으면은 묘하게 위로받습니다. 공감해요, 저는. 맞아요. 저희 광현 PD는 이 책 어떤 것 같아요? 이 책은 저는 근데 일단 그림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런 지금 되게 솔직한 헷갈리는 거 좋아. 거는 이거는 그러면은 뭐 웹툰으로 뭐 어떤 매체로 더 나왔다가 그게 단행본으로 출간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네. 그냥 이 2권으로 출간이 된 거인 네. 거죠.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만큼 웹툰 자체가 지금 많이 음. 발달돼 있지는 않고 오히려 책이 더 사랑받거든요. 그래서 일본 만화는 책으로 나온 경우가 더 많아요.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민망했던 게 오늘 또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가서 이 책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또 B섹터 어딘 평대에 있대요. 네. 가니까 사전엔 만화책인 줄 모르고 네. 갔는데 정말 만화책 코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필 이렇게 살짝 보는데 다른 되게 뭐 좀 나 주변에서 왠지 눈초리 받을 만한 만화책들이 이렇게 얹어져 있어가지고 여기 좀 한번 찾아서 들춰보고라도 싶었는데 빨리 떠나야겠다 이 평대를. 그러셨구나. 그랬구나. 제가 않으셨어요? 살펴보지 못하고 떠났어요. 근데 어차피 만화책이라서 이렇게 비닐에 감겨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쉬웠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그 책을 가져온다는 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선별하신 책 중에 너무 유명하거나 글만 있어서 뭐 가지고 와봤자인 책 말고는 그림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꼭 보여드리는 연관이 있는 책 같은 거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챙겨왔거든요. 분명히 그 책을 챙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없어요. 제가 영 리스트에도 없는 책은 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눈에 띄네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첫 시간이어가지고 좀 재밌는 그림으로 가득 찬 그런 책들 위주로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네. 분들은 읽어보세요. 시카와 유키의 은하에 죽지 않는 아이들에게 2권짜리 만화입니다. 자, 3번째 책은 이게 존조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조안 코넬라가 아니고 호안 코네야라고 읽어야 맞아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페인 네, 작가이기 스페인어라서. 때문에 네, 호안 코네야의 존조. 이거 그림책이네요. 이게 스페인 작가라고 이게 딱 들으니까 일러스트레이션 책인가요? 네, 핑크가 맞아요. 그냥 빡 이게 네. 스페인스럽네요. 쨍하죠? 되게. 아, 그래요? 네. 쨍한 게 너무 예쁜데요. 오늘은 정말 근데 내용을 보면 예쁘다고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글이 없는 네. 그림으로 가득 찬 네. 책이네요. 이 작가는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전시도 자주 하고 그리고 그 그림에서 등장하는 저 인물을 가지고 피규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조그만 인형 같은 거 그런 작품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작가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전시를 2번 했었던 걸로 알아요.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전시를 할 때만 해도 그렇게 인기 있거나 뭐 좋은 평가를 듣는 작가는 아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특히나 저렇게 좀 엽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작품 자체가 좀 무섭기까지 한 그런 소름 끼친, 기괴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작품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없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유명하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팔로워 수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들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런 영향력 있는 작가예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하겠지만 유럽보다는 아시아에서 더 사랑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존조가 뭐예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캐릭터 이름일까요? 존조? 그거를 찾아보거나 궁금해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존조?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러면? 그럴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살짝 찾아봤는데 네. 의미를 저도 모르겠는 게 뭐냐면은 그 조안 코넬라가 여태까지 했던 작품들을 네. 뭐 이렇게 단행본처럼 펴낸 게 2권이 있대요. 그중 하나가 존조고 다른 한 권이 MOX, NOX인데 이걸 목스, 녹스라고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 목스, 녹스랑 존조가 저 커버에 나온 저 2사람의 이름인 건지 저도 아직 좀 잘 정보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마 궁금해하지 않았던 게 그냥 저 작가는 저런 사람이니까라고 별로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은 뭐 인스타그램만 들어가 봐도 작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 개만 봐도 알겠지만 주제가 아주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뭐 인종 차별이라던가 사회적인 문제라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자기식대로 얘기를 하는데 모순적이기도 하고 좀 뭐 섬뜩하기도 하고 이런 맞아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즐겁거나 봐서 기분 좋아지는 건 없어요. 맞아요. 딱 봤을 때 그림체만 그렇지. 그림체만 그렇고 네. 색채는 밝은데 네. 내용은 기괴하고 블랙 맞아요. 유머로 가득 차 있고 네, 네, 사회 맞아요. 풍자적이고 네. 그렇네요. 그리고 어떤 설명도 없고 저 설명도 작가도 저 작가가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은 항상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자기는 모순이나 아이러니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뿐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거나 어떤 비평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좀 우습다는 듯이 받아쳐요. 나 그런 거 아닌데 나 그냥 얘기한 건데 약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그냥 썼나 보다라고 그냥 인지하고 있었나 봐요.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제목에 대해서. 그러게요. 존조. 이거 해외 배송된 책인가요? 저거는 해외 배송한 건 아니고 사실은 저도 저런 류의 작품을 네.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작품은 무조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 슬픔이나 뭐 외로움 이런 다른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잠깐 슬퍼할지라도 잠깐 뭐 고독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저 평안한 감정으로 돌아와서 내가 살아있음에 좀 행복을 느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작품에 대한 희망인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씁쓸하잖아요. 불편해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잔인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쩜 저게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싫거든요. 내가 이런 세상에 사는데 뭘 행복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거든요. 사실 저 책은 그래도 몇 년 전에 나와서 살 마음에 전혀 없었던 책인데 우연히 그 동방북수라고 네. 수입 원서들 위주로 파는 서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샀다가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어요. 책을 산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어요. 제가 저 작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봤었던 이유는 전시하는 것도 가보고 저 작가에 대해서 찾아보고 했었던 이유는 저도 디자인에 대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제가 만들어 놓은 선 어떤 이제 그 경계 이런 거를 허무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게 저의 어떤 걱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 작가는 선이 없대요. 자기는 그냥 아무런 선이 없대요. 심지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심의에 걸려서 계정이 정지된 적도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자기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보고서 욕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그 사람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싫으면 보지 마라고 말할 자유는 자기한테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산 후에 인상적이었던 작가의 책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되지라고 마음을 좀 멋지네요. 네, 선이 없는 작가. 네, 그렇죠. 사실 선은 다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임광현 PD가 저 책 읽고 네. 싶다고 녹음 전에 추천을 해줬어요. 그죠? 이런 책인 줄 몰랐어요. 이런 책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일단 커버만 당연히 이제 처음 딱 산 리스트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을 때 커버만 보게 되잖아요. 책의 표지를 보면은 딱 요새 20, 30대들이 힙하다고 생각할 만한 딱 그런 캐릭터와 그림체. 딱 그런 그림체 일러스트여가지고 뭔가 힙해 보인다. 근데 어때요? 보니까 어제 임강현 PD 서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일단 처음에 그래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네. 되게 힙하다 이런 거 하나 집에쯤 있으면은 나 좀 힙해 있어 보이겠지. 보인다. 이런 거 되게 카톡 프사로 해놓으면은 얘 취향이 있다 이런 그렇지. 느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되게 또 형광색의 핑크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했는데 요거는 뭐 교보문고에서 찾아보질 못했어요. 없대요 네. 재고가. 그래서 온라인으로 찾아보니까 여러 만화 컷들 그냥 한 페이지에 6컷 만화, 6컷 만화가 이렇게 짜자자작 들어가 있는 건데 몇 개는 블랙 코미디 괜찮다. 나 블랙 코미디 좋아하지 했다가 몇 개는 되게 막 사람 몸 잘린 거 나오고 네. 거기 막 피도 되게 묘사되어 있고 뭐 장기 같은 거 그려져 있고. 그렇죠. 주로 피가 낭자죠. 네. 그래서 좀 불쾌한데라는 생각 많이 찾아보니까 그게 들더라고요. 네. 좀 그래서 만약에 이걸 제가 그냥 이미지만 보고 샀더라면 이건 바로 퇴출감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내 책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리온 대표님도 샀는데 이런 좀 끔찍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읽고 나면 기분이 나빠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책을 이제 떠나 보낼 마음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갖고는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그렇게 기괴하고 기분 나쁜 책이라는 거는 알고 샀고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 작가에 대한 호감이 없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가에 샀다. 네, 세일해서 나도 모르게 금융치료군요 이게. 이 작가 책이 세일하네 이러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산 거였는데 저는 제 책장은 책장도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책장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뭐 책장이 그 사람의 뇌다. 뭐 책장이 그 사람의 속에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책장 보고 아무 생각 안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네, 저는 그냥 꽂아두고 싶으면 꽂아두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리고 책도 항상 아낌없이 누군가가 갖고 싶다고 말하면은 주자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물론 그래요? 물론 저 덥어. 잠깐. 선배 먼저. 물론 10개 중에 2-3권 정도 그러지 못하지만 대부분 전 10개 중에 정말 7-8권은 누군가가 되게 보고 반가워한다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소장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작가 자체가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어서 많이 배우고 싶었었어요. 저런 식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어쩌다 세일해서 사게 됐지만 뭐 그렇게 저 책을 꼭 소장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버리고 싶을 정도로 기괴한 것도 아니고 전 저 작가가 그리고 있는 그런 모순이나 아이러니가 어쩌면 현실 세계보다 더 끔찍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 사는 모습이랑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 싫은 걸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문제들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피하지는 말고 좀 더 생각해 보자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저 책이 제 책장에 꽂혀 있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재밌네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작은 38권으로 해서 총 3권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봤고 그러면 이번 주 책은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조던 스콧으로 정리하면서 모두가 호평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그러면 사는 걸로 교보문고 가세요? 끝나고? 가십니까? 내일 가려고요. 네. 다음 주 몇 권의 책을 살펴보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다 괜찮으셨나요? 대표님 어떠셨어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저는 재밌었지만 사실은 또 뭐 이렇게 말을 잘한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마음은 지금 편치 않은데 뭐 차차 나아지겠죠?
배택 PD는 어떠셨어요?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전 뭐 그냥 무조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처럼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도 진짜 한 권이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물론 저희가 책 홍보 파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게 마음이 되게 찡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 오. 저도 광물처럼 말해요를 보면서 좀 빨리 읽어봐야겠다는 오. 생각이 좀 드는 거 보니까 잘 되지 않을까. 네.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책 수단은 언제든 좋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